자신이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허영과 쓸모없는 체면을 버리고 성실하게 자신이 직접 파헤친 깊은 골짜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나오리라 다짐했죠. 다행스러운 점은 TVB에서는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고 기본급으로 간간히 보조 출연하며 살았죠. 월급은 받기도 전에 빚 청산으로 빠져나갔고 나머지만 받아 겨우 생활을 이어나갔죠. 연극이 없는 날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학생 때 강의록을 꺼내 다시 공부했으며 틈만 나면 책을 뒤져 선배의 저서를 파고드는 한편 연예 선배가 출연하는 작품을 찾아보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5년간 집에서 연극 공부에 전념하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넓혀 나갔습니다. 이는 훗날 주성치의 희극지왕에서도 오마주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양조위 주연, 신입 사형의 출연 기회를 얻었고 5년 동안 뛴 끝에 기회를 잡은 것이었죠. 그는 이번 드라마에서 교관 역을 맡아 양조위와 호흡을 맞추었죠. 그에 따르면 한 2페이지 분량의 대본이었는데 그는 200번 보고 극중 양조위를 혼낼 때 입은 욕하는데 눈은 아프다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했죠. 이를 두고 훗날 그는 시나리오 하나, 대사 하나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제일 미쳤을 때 200번 봤어요.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 보면 대부분 기억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본을 다양하게 분석해 더 큰 생명력을 부여해요. 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죠. 신입사형은 시청률 높은 청춘 드라마로 경찰대 졸업생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영화에서 극초반 그는 양조위의 경찰학교 지도교수 역을 맡았고 극 말미에서는 새 경찰관의 부하 역을 맡았는데 캐릭터의 몇 차례 심적 변화, 차분한 성격을 성숙한 연기로 풀어내 다시금 호평을 받았죠. 그는 촬영장에 살다시피 하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그였기에 대부분의 배우들과는 다른 시각과 이해를 갖고 극중 배역에 대하여 고민을 반복했고 연기도 한층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죠. 오맹달과 주성치의 만남은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갓 데뷔한 주성치와 개세우엽과 탈해자강호를 공동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두 사람의 연기는 전에 없던 케미를 만들어내죠. 당시의 코미디 쇼와는 달리 젊고 현대적이며 구어적인 대사를 섞어 새로운 공연 언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훗날 막무가내 유머의 바탕이 된 주성치표 코미디의 초석을 다진 계기가 되었죠. 당시 둘 다 예술에 헌신할 정도로 연기에 매진하여 커플인 척 연기의 데이트 장소에 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엿듣고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따라하는 등 연기력을 키웠죠. 두 사람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서 살았는데 자주 붙어 다니고 둘만의 재밌는 케미를 눈여겨보았던 오사원 감독의 눈에 띄어 도성 촬영을 시작했죠. 본래 도신의 패러디 영화로 시작된 각본이었으나 도신의 감독인 왕정이 도엽을 제작하면서 정식 시리즈로 인정받으면서 편입되었죠. 그해 도성은 쌍값에 제작해 성룡 영화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흥행을 기록했죠. 극중 그는 선천적 통제 불능증 자달역을 맡았고 이 영화로 인해 처음으로 홍콩 영화상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죠. 영화 속 오맹달은 주성치에게 실수로 얻어맞고 여자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괜찮아? 그럼 가자 라고 말하는 코믹 장면은 오맹달의 애드립이었죠. 재밌는 일화로 극중 자달이 앓고 있는 선천적 통제 불능증은 사실 오맹달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제안한 아이디어였으며 병명도 자신이 직접 만들었는데 주성치에게 선천적 통제 불능증이란 병명을 들어본 적 있냐 물었고 한참 생각하곤 들어본 적 있다며 확신에 차 말했는데 방금 만들었다고 대답해 복수했다고 하죠. 1년 뒤 유덕화 주연의 영화 천장지구에 출연했는데 두기봉 감독은 대본을 들고 오맹달에게 찾아가 태보 역은 너라고 말했죠. 이어 그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묻자 두기봉은 단 한 글자 개 라고 답했죠. 밑바닥을 헤매며 희죽희죽 웃고 있는 길을 잃은 미치광이의 캐릭터 그의 처지와 비슷해서였죠. 영화 개봉 후 그는 그의 나무조연상 대상을 타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자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주윤발을 냉랭하게 무시했으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진목순 감독은 그를 불러 사실 주윤발이 당신을 계속해서 추천했다. 그리고 알리지도 말아달라고 했었다. 라며 알려주었죠. 진목순과 두기봉 또한 오맹달의 부정적인 소식을 익히 알고 있어서 부르깃거렸으나 주윤발이 간절하게 부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는 해묵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왜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주윤발은 내가 애초에 돈을 빌려줬다면 너는 돈을 가지고 계속 도박을 했을 것이다. 그건 돕는 게 아니다. 주윤발의 대답을 듣고는 답답했던 오맹달도 마음을 놓았죠. 그는 한 방송에서 주윤발이 도와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방송에서 당시 주윤발은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죠. 황금조연으로 변신한 그는 곧바로 주오 두 사람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당시 홍콩 연간 박스오피스 1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1,000만 홍콩 달러의 흥행 기록도 누차게 나갔죠. 그 중에서도 1995년 개봉작 서유기 월광보합, 서유기 설력이연이 남달랐는데요. 처음 개봉했을 당시만 해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진 못했죠. 몇 년 후 인터넷의 붐과 함께 영화는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해 BBS에 규칙적으로 등장하여 불멸의 화제작이 되었죠. 귀에 익은 고전 이야기지만 영화는 그 일부를 잘라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블랙 유머로 엮어낸 원작과 동떨어지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엉뚱한 스타일과 인물 대사는 한동안 문화연상으로까지 자리 잡았죠. 영화 속 주성치는 거의 모든 명대사를 독점했지만 그럼에도 오맹달은 저팔계의 광기와 그 광기에 담긴 지혜를 굉장히 잘 풀어 해석하였습니다. 2001년 소림축구에서 황금 오른발로 불리는 축구선수 명봉 역을 맡은 오맹달은 돈을 탐내며 동료의 말을 듣고 페널티킥을 실축해 인생이 급하강했는데 삶의 궁핍과 갑작스런 진실에 직면했을 때 그는 슬프고 붕괴하는 동시에 매우 경악하고 심지어 연민과 자조까지 특유의 연기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표정의 묘사는 매우 정확하며 또한 사람들을 매우 슬프게 하였습니다.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당신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이는 그가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자전적인 감정 연기였죠. 이 같은 태도는 희극지왕에서 그가 맡은 역의 대사에서도 잘 보여주죠. 저는 소위 말하는 배우들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고상하고 더 기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연기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본은 없지만 절대 NG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NG로 인해 목숨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영화 산업의 불경기가 갈수록 심해지자 그의 발자국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후 그는 대륙에서 다소 병약해진 모습으로 간간히 스크린에 얼굴을 비추었고 2014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심장부전으로 큰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죠. 게다가 당뇨를 앓아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임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과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처음 주연을 맡은 2019년 개봉 영화 유랑지구를 끝으로 스크린에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죠. 2020년 말 그는 간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암투병 중 이듬해 2월 27일 임종을 맞이하였죠. 절친인 주윤발, 주성치, 유덕화 등을 출연시킨 자서전격인 영화 오맹달을 찍고 싶다 밝힌 바 있던 그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나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것은 단지 그의 아쉬움일 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아쉬움을 남겼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씩 단역 전원에게 음식을 사준 적 있다고 밝힌 한 단역의 말에 따라 그는 40여 년의 연기 생활로 수백 편의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여 적지 않은 시정촌의 작은 인물상들을 잘 묘사하였는데 조연으로 출연할 때 주연을 감싸지 않고 주인공의 감정을 적재적소에 잘 부각시켜주는 익살꾼이다. 그가 맡은 장면에서는 자신만의 표현을 최대한 부각시켜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다소 심각하고 진지한 역임에도 불구 특유의 파렴치하고 애잔한 감정을 잘 표현했고 어리숙하고 어방해 보여 우스꽝스러운 연기의 이면에는 따뜻함과 생활의 희노애락이 담겨있죠. 한 방송에서 그는 자신과 직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배우들은 거짓말쟁이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감정에 대해 거짓말한다. 2대 3대에 걸쳐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거짓말쟁이다.